재회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걸 어려워하십니다. 아마 지금 연락을 내가 끊어버리면, 더 안 하면 영영 그 사람과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나랑 연락 안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나를 완전히 잊는 거 아닐까? 소위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결국 이 조바심 때문에 우리는 휴대폰을 붙들고 의미 없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상대방을 더 질리게 만드는 악수를 두고는 합니다. 물론 그런 불안감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재회를 원하는 그 어느 사람이든 그런 조바심이나 불안감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하지만 썸만 타다가 끝났다거나 애초부터 나에 대한 감정이 크지 않은 채로 연애를 시작했다거나 헤어지기 수개월 전부터 이미 권태의 모습들이 많이 보인 게 아니라면 상대방도 아직 나에 대한 감정이 다 정리되지 못한 채로 헤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니, 감정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헤어지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실 텐데요. 연애라는 게 단순히 사랑한다 안 한다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이 연애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남녀가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사랑이라는 감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이나 가치, 심리적인 효용이 필요하다고 해요. 인간의 뇌가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서적인 안정감,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 의리나 책임감, 즐거움 등등 개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 설렘, 정서적 안정감, 즐거움, 신뢰, 존중, 의리 이런 보상보다 잦은 다툼, 스트레스, 감정 소모, 깨져버린 신뢰, 불안감 이런 비용이 더 커진다면은 인간의 뇌는 이런 관계를 더 이상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믿지는 장사다, 이렇게 판단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감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이라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나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는 가치를 충족할 수가 없는 거고, 반복되는 다툼으로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 피로감이 더 크다면 즐거움이나 존중과 같은 가치를 충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상대방은 내가 이 사람과는 맞지 않는구나, 계속 만날수록 감정 소모만 하고 지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별을 말하게 될 겁니다. 냉정하게 정리해보자면 비록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연인으로서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연인의 가치는 사랑한다는 감정 외에도 다른 가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한테 더 이상 그러한 가치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이별을 결심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애정이 있어도 헤어질 수는 있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상대방이 애정이 있어도 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겠어.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조바심,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크더라도 내가 이별을 통보받았을 때 상대방한테 진심도 전해받고 붙잡아도 봤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또 공백기 가지라는 소리야? 너무 막연한데요?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란 것도 잘 알아요.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상대방의 뇌에서는 이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연애를 지속하는 게 보상보다는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더 많다고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이 시점에 계속 연락을 하고 내가 매달리는 거는 그 비용의 크기를 더 키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스트레스니까요. 보상이 아니라 비용인 거죠. 나야 아직 이 관계에 대한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 보이고 우리 관계에 대한 가치도 높아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처럼 당연히 좋은 추억들,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좋은 감정들도 클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여 보자고요. 한번 인정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연인으로서의 가치가 낮아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최소한 지금 당장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계속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조바심은 줄어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헤어지고 이별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연락하지 않는 공백 기간을 가진다면 나의 연인으로서의 가치는 계속 이 낮은 상태로 쭉 지속이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건 이 시간이 흐르면
기억은 흐려지고 이 사람의 기준은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영원히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빴던 기억과 연결된 그 불쾌한 감정은 좋은 기억과 연결된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희미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릴 적 내가 가지고 있던 연인에 대한 이상이나 기준, 그리고 전 애인들과 헤어진 직후에 가졌던 마음이나 전 애인들이랑 싸우면서 느꼈던 그 불편한 감정들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심지어는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지, 뭐 때문에 헤어졌는지 정확한 이유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죄는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시점의 감정인 거고 시간이 지나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상담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재회 경험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 중에서 상대방이 헤어질 때 너무 단호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꽤나 많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절반 가까이는 상대방이 단호하게 이별을 말했다, 단호하게 끊어냈다,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재회를 한 사람들도 이별 당시에는 상대방이 너무 단호해서 막막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를 미뤄본다면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판단은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편집이 되고 미화가 되기도 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 불쾌한 기억을 우리의 뇌가 가지고 간다면 우리 몸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까요. 결국에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연애에 대한 가치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최근 시점의 부정적인 감정은 옅어지고 부정적인 기억은 편집이 되기 시작하고 연인을 택하는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지금 상대방이 얼마나 단호한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과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마음은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내가 접근한다면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인간은 과거에 느꼈던 그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그 감정보다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현재 상황에 느끼고 있는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받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오늘 제가 총 3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첫째로는 애정이 있어도 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내가 잘못했거나 상대가 받은 상처가 크거나 하다면 경우가 다를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해받고 또 붙잡아도 봤다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시간이 흐르면 기억은 흐려지고 우리의 기준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재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 혼자 고민하는 게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뵐게요. 감사합니다.